안녕하세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랑 엄청난 무역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상당히 떠들썩했죠. 네, 맞아요. 헤드라인만 보면 뭐 대단한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저희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블룸버그 오피니언 칼럼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제대로 된 합의라기보다는 사실상 속빈강정 같은 기본 틀이다 이런 지적인 거죠. 심지어 예전 시트콤 사인펠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빗대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쇼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던데요. 네, 상당히 좀 날카로운 비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본 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로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칼럼니스트는 왜 이게 원래 목표랑은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게 진짜 합의냐 기본 틀이냐 이 부분부터 좀 명확히 해야겠네요. 칼럼 보니까 이건 최종 합의 문서가 아니라 뭐랄까 앞으로 협상을 위한 출발선 정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딱 그 수준이에요. 합의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세부 사항은 뭐 앞으로 몇 주? 아니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협상 테이블에서 채워져야 하는 거고요. 아, 그럼 지금 나온 내용은 뭔가요? 지금 공개된 건 영국이 미국산 농산물, 화학제품, 에너지, 공산품들 있잖아요. 특히 예전에 논란됐던 소고기나 에탄올 같은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통관 절차를 좀 빨리 해주고 장벽을 낮추겠다. 뭐 이 정도 원칙적인 약속 수준입니다. 어허, 발표는 거창했는데 실제 내용은 아직 좀 빈약하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래서 사인펠드 비유가 나온 거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인 거죠. 겉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 내용 사이에 간극이 크다는 걸 좀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칼럼에서 지적하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관세 부과할 때 내세웠던 그 목표들 있잖아요. 이번 발표에서는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목표들 말씀이시죠? 예를 들면 관세로 세금 더 걷어서 재정 적자를 메운다거나 아니면 공장들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또 관세를 외교 카드로 쓰겠다. 이런 것들이요. 아, 네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원래 내걸었던 그런 목표들이랑은 좀 동떨어진 발표다. 이런 분석이죠. 왜 이런 목표들이 쏙 빠졌는지, 그렇다면 이 발표의 진짜 의도는 뭘까? 뭐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경제적인 파장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칼럼 보면 트럼프의 이런 예측 불가능한 무역 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소비자 심리도 얼어붙었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 물가는 오를 것 같은데 소득은 제자리일 거다. 이런 전망이 커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아,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런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경제 지표들도 좀 안 좋은가 보죠. 네, IMF가 최근에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고요. 또 미국 증시도 보면 다른 선진국 증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MCCI 지수 같은 걸로 비교해 보면요. 심각하네요. 심지어 공화당의 아주 큰 후원자죠. 시타델의 켄 그리핀 CEO. 이 사람마저 나서서 관세 정책을 아주 퇴행적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할 정도니까요. 아, 이런 부정적인 경제 상황이나 여론 악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이번 영국과의 발표가 사실상 출구 전략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크리스마스에 애들이 인형 30개 대신 2개만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국민들한테 부담 주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있잖아요. 네,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서 한 발 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경제적인 역풍도 불고 정치적인 압박도 있으니까 기존의 강경 일변도 정책에서 좀 물러서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한 게 네. 다른 교역 상대국들한테는 미국의 저 위협이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이런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무역협상 판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무역 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도 좀 독특하다고 칼럼에서 지적하던데요. 적자를 보면 그냥 돈을 잃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마치 기업 손익계산서 보듯이 국가 간 무역을 이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반면에 폴 크루그먼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걸 좀 다르게 보죠. 어떻게 보나요? 무역 적자라는 건 사실 미국으로 달러 자본이 흘러들어오는 것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오히려 그 돈이 미국의 막대한 부채나 재정 적자를 메워주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시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상품은 나가고 돈은 들어오는 뭐 그런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일 뿐이지 그 자체로 손해다, 이익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무역 전쟁 때문에 수입품 운송이 막히면 항만 노동자나 트럭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 않냐는 지적에 괜찮다. 이렇게 답했다고 칼럼은 전해요. 헉, 괜찮다고요? 네. 그러니까 적자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국내 일자리 감소는 감수할 수 있다. 뭐 이런 상당히 좀 극단적인 관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와,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바로는 미영 무역 관련 발표가 뭐랄까 요란한 헤드라인과는 달리 실제 합의와는 좀 거리가 멀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내세웠던 목표 달성에도 좀 미흡하고 오히려 커지는 경제적 우려 속에서 나온 정치적인 후퇴 신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선언과 그 이면의 경제적 현실 사이의 어떤 괴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석은 단순히 미국,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나 금융시장 변동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의 경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칼럼에서는 이번 발표를 어떤 부정적인 경제 피드백에 따른 출구 전략일 가능성으로 봤잖아요. 만약에 정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무역 압박 카드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네? 이런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다면 이게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의 협상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